네. 네, 안녕하십니까. 강강 선생님, 일주기 추모식 사회를 맡은 인천의 좀 김창기라고 반갑습니다. 은별이가 갖고 있지. 오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찾아주셔서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근데 지금 내리는 비는 진짜 좋은 단비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강강 선생님이 우리에게는 이런 단비 같은 분이셨구나. 그래서 오늘 추모식 할 때 이렇게 단비가 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강 선생님 일주기 추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거 순서지 다 갖고 오셨죠? 그래서 오늘 추모식 순서는 추모 묵념하고 부가적 말씀과 그다음에 추모사 네 분, 그다음에 강강 선생님의 삶에 대한 영상을 좀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추모의 노래하고 하면 한 5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0분이 끝나면 저희가 그 뒤쪽에 여기 차이나타운에 테딘복이라는 주말 요리집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시고요. 음식을 나누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강화에 있는 장소까지 같이 가실 분들은 가셔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화 선생님 참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과의 여러 가지 기억과 추억과 분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추모식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강강 선생님을 기억하고 그런 기억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모식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요, 나는 강강 선생님과 어떤 기억이 있을까? 어떤 추억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묵념의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시진 않고요. 자리에서 편안하게 하시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강강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일동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네, 묵념 바로.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셨나요? 얼굴에 흐뭇한 기억도 있으시고, 그때 좀 이랬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강강 선생님을 떠올리면요, 딱 그 미소, 아이 같은 그 미소와 웃음, 이게 정말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절대 말을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강강 선생님이 지금 많이 떠오르네요. 네, 강강 선생님 참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인천 민예총회에 만들어지고 이후에 지내오는 동안에 큰 나무가 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도 오셨지만 모교에 참여하셔서 또 많은 활동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인천대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활동을 하셨고, 또 인천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에 항상 빛나는 자리보다는 어려운 자리 있을 때 항상 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강강 선생님이 그런 활동을 하셨던 데는 가장 숨은 분이 계십니다.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다 아시겠죠? 이쯤 되면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우리 박저혜 선생님,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사실은 말씀 부탁드렸는데 오늘은 좀 아니다 이렇게 사연을 하셔가지고
대신 우리 유가족분 대신 말씀으로 첫 번째 사위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서울교대 음악과 교수를 하고 계시는 진은준님을 모셔서 유가족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켜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유가족 대표라고 그래서 좀 맨 끝에 얘기가 있을 줄 알았더니 맨 처음에 넣어주셔가지고 좀 당황은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버님이 가신 지 한 1년 이제 되셨는데 뭐 아직도 뭐 실감은 잘 안 납니다. 솔직히 가족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장례식 때부터 일주기까지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버님이 뭐 이렇게 생전에 활동하셨던 것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자식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아버지셨고요, 좋은 장인이셨고 다 자식들은 다 그것만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참 감동적인 거는 아버님 주변에 참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셨구나 하는 거는 참 같은 남자로서도 부럽고 어떻게 참 아름답게 이렇게 생활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할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잘 사신 것보다도 주변에 좋은 동료, 제자, 그다음에 그런 함께 길을 걸었던 동지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 많았구나. 이분들이 정말 참 큰 보배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런 또 자리 마련해 주시고 함께 또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유가족 대표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자리는 그 강단 선생님의 기억을 나누고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것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모든 분들의 말씀을 다 들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또 이 시간 관계상 그래서 미리 그 몇몇 분들에게 미리 좀 추모사를 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그 강단 선생님이 그 인천 민예총 만들 때 처음부터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주시기도 했고 또 인천 민예총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그 비빌 언덕이 되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억들을 또 강화에서 또 함께 사셨기 때문에 많은 기억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허영철 선생님 모시고요. 추모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는 그 선생님하고 그 이웃 동네에서 한 20년 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이렇게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런 얼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아니 나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운을 갖다가 푹푹 막 품으면은 그런 이렇게 참 밝은 이제 그런 미소가 제일 먼저 기억이 납니다. 그 아까 명령할 때 그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를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이미지가 그 리플렛 아까 다 받으셨죠? 그 리플렛 뒷면에 보면 이렇게 그 선생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렇게 환하게 미소 짓는 이런 느낌이 가장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 미소는 참 많으셨는데 그 대신인가? 그 말씀은 참 없으셨죠. 선생님이 그 함경도 북청 출신이신데 북청 남자가 저 남쪽 경상도 남자가 좀 비슷하신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건 그 사모님 말씀인데 말이죠. 그 선생님이 그 출퇴근하실 때 그 퇴근하실 때 하니까 이제 큰 길에서 그 집으로 들어오면 이제 골목길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럴 때 그때 이제 사모님 전화를 하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신답니다. 볼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집 대문으로 마중을 나가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집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제 거실에 앉으시는데 거실이 참 좋죠. 그 만리산 참승다리 바로 위에 올라다 보기는 참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 앉으셔가지고 또 한 말씀 하세요. 커피. 그 사모님 말씀을 하니까 이제 이래요. 그 선생님 나하고 있을 때 가장 편한 게 얼굴이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참 그 말에 참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이 없어도 다 대화가 되니까요.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인천 민해총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민해총에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후배의 요청을 받고 선생님께서는 그 지회장 자리를 아주 선선히 수락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 자리가 그때는 그 자리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의 자리였거든요. 물론 선생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회의는 한 번도 안 나오셨습니다. 회의는 안 나오셨는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말이죠. 그 회의하실 때 이렇게 그 밥값을 내려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밥값이 좀 넉넉해가지고 저희 후배들은 그 밥에다 술까지 그렇게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후배들에게 그러니까 아주 그 뒷배가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 그것이 선생님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일주일 전에 그 선생님 댁에 갔어요. 그 집마다 그 집 잔디 마당이 이렇게 크고 넓지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일주일 전에 산을 많이 갔는데 그 산수유가 한쪽에는 잔뜩 피어있습니다. 활짝 피어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뭔가 좀 마당이 그러니까 제 느낌이었겠지만 좀 휑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계절 탓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참 이 집에 선생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당 한가운데 잠깐 서 있었어요. 잠깐 서 있다가 서 있으니까 또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마당이 넓은데 한때 그러니까 둘째 딸님 결혼식을 갖다 그 마당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손님들이 와 계셨고 그때 선생님이 한복을 입으셨죠. 그 한복 입으신 거 맞죠? 그때 한복 입으시고 누구는 막 즐겁게 이렇게 웃고 계시던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작업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선생님 계실 때는 이제 찾아뵈면 그 작업실에서 이 차를 내오시고 거기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곳이었는데 그 느낌 그대로 다 잘 보존되어 있더군요. 근데 그 자리에 오직 그 선생님만 계속 빠진 채로 말이죠. 잘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그때 그 봤던 풍경인데 새로 이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이젤에다가 이제 새로 그 흰 캔버스를 갖다 그려놓으셨어요. 그 빈 캔버스까지 그냥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뭐 이런저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제 옆에 계신 사모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참 보존을 잘 해놓으시는데 이 보존한 상태를 한 10년 정도 더 보존하고 계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사모님은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제가 왜 10년 정도를 더 보존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작가 강강에 대한 그 미술사적 평가는 이제 시작일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작가의 작업 현장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면 그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선생님 작품을 보면 들깨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들깨가 없구나. 여기 그 리플렛 그 표지 여기도 이제 들깨가 있죠. 이런 들깨가 그 선생님 작품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이 들깨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들깨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때는 묶여 있었지만은 이제 탈출해가지고 자유의지로 탈출해서 그래서 야생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들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보면 선생님 그 작품이 군사 독재 시절에 이게 만들어진 작품에서는 이 들깨가 굉장히 상하게
어떻게 보면 전사 비슷한 느낌으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만해산에서 그려진 그런 이제 풍경화 속에서는 자연의 그 생명을 상징하듯이 아주 위풍당당하게 들깨가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깨와 같이 그려진 일종의 화라산, 이제 뭐 폭발할 것 같은 화라산 그런 것도 같이 옆에 그려지는 비슷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 그 내비한 기술을 보면 그 야생의 세계,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의 어떤 싱싱한 생명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늘 동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선생님 작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해서 그 선생님이 미술사에 기억되는 그런 작가로 자리매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인천민의 정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하신 말씀 너무 많으신데 다 못하시고 내려가신 듯한 이따가 또 우리 점심 식사 자리가 있으니까 그때 못한 얘기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맡고 계신 이정보 선생님 모셔서 수모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도 강광 선생님은 드릴 말씀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드릴 말씀이 많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이렇게 원고를 읽을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고 몇 가지로 강광 선생님에 대한 해고라고 할까 선생님이 어떤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을 말씀드린 거로 강광 선생님을 해고해 볼 겁니다. 강광 선생님 아시다시피 훌륭한 예술가이셨고 또 우리 인천 지역에서는 사회운동과 지역운동을 하셨고 또 인천대학교에서는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또 이제 퇴임을 하시고 다 이 문화재단에서 이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10년 전에 또 대표로 일을 하신 문화행정가셨고 이런저런 지역에서 많은 그야말로 예술가로 시작을 해서 사회운동가로 예술행정가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해서 가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 강 교수님의 예술 세계를 지금 허영철 선생님이 아주 잘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강 선생님의 그 2018년 5년 전에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대규모 해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큰 전시실을 꽉 채워가지고 그야말로 제주 도립미술관 개관 이래 최고의 전시를 저는 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사실 강광 선생님이 몇 년 전에 그 작업실에 화재가 나가지고 작품이 많이 손실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또 많이 손실되기도 했고요. 근데 그 해고전 때 보니까 엄청난 양의 그 작품들이 그리고 많이 손실되고서도 그 많은 양들이 작품이 그 제주 도립미술을 꽉 채웠을 때 그 엄청난 스케일 그 양뿐만 아니라 또 그 강 선생님의 그 예술 세계는 그야말로 현실과 어떤 역사의식이 내면적으로 녹여가지고 그거를 형상화시킨 그런 작업으로 저는 정말 훌륭한 작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아까 허영철 선생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제주도 70년대 14년 계시면서 전 제주도 오름에 마치 화산이 분화하는 듯한 그런 형상이 있고 거기에 들깨가 막 솟아오르고 밑에 해골이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건 며칠 전에 바로 어제 그저께 4.3였습니다만 4.3이구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주도에 사시면서 관념적인 그런 창작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제주도의 역사와 그 민중들의 상처를 이렇게 예술로서 형상을 했는데 되게 저도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80년대 민중미술을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강 선생님의 작품은 직접적이거나 일차적인 그런 어떤 저항과 비판의 세계가 아니라 아주 작품의 어떤 형식 자체도 잘 녹아있고 잘 마무리되어 있고 세련된 그런 그 표현을 해서
이런 어떤 의식뿐만 아니라 예술적 그런 완성도가 정말 빼어난 세계를 이루었다. 이제 이게 바로 그 제주도 어린미술관에서 제가 느낀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강 교수님은 호 선생도 지금 얘기했듯이 굉장히 저평가된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예술가들이 특히 요즘 옥시장이라든가 이런 그 경매에서 굉장히 아트페어에서 미술시장이 크고 해서 인기 작가가 막 이렇게 부상하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강 교수님의 작품 세계는 정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그 훌륭한 성취에 비해서 평가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은 이제 저희들이 어떤 책임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미술 문화의 어떤 풍토에서 강 교수님 원체 이제 겸손하시고 또 인천에 와서 사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장이라든가 그런 현실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은 그런 점에서 이제 크게 손해를 보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 큰 전시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전시를 사실 인천에서 먼저 해야 되고 했어야 되고 인천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됐는데 아시다시피 인천에는 그런 시설의 미술관도 아직 없고 앞으로 5년 후에 이제 시립미술관이 개관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규모의 제주도의 그런 제주도에서 강 교수님한테 예술가로서 예우한 그런 것을 우리 인천은 더 큰 도시고 더 오랫동안 사시고 더 훌륭한 이 일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그런 대접을 해주지 못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강 선생님은 또 인천에서 여러 사회운동을 하셨고 그룹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이나 하셔서 성과를 이루시고 또 인천대학교 선인학원 시립화 또 하나대기 인천 하나대기 평화와 통일운동도 하셨고 대표이사를 맡으셔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셨고 무슨 자문위원, 이사장, 지도위원, 대표이사 이런 직함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도 또 아까 우리 김창길 사회자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절대로 애들한테도 반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경어를 쓰시고 미안할 정도로 제가 인천대학교에 강 교수님이 재물포 캠퍼스에 계실 때 강의를 한 5년 나갔는데요. 식당에서 같이 이제 꼭 항상 같이 구내식당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같이 가면 나오실 때 꼭 음식을 다 챙겨가지고 왜 그러시나 보면 나오시다가 그 학교 안에 어슬렁거리는 개들, 강아지들, 개들한테 또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까지 사람에 대한 예의는 물론 그런 주변의 동물들, 그런 생명들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사랑하셨다는 점이 또한 강 교수님의 각별한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강 교수님의 모습이 문화재단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강 교수님은 늦게 오셔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훌륭하게 잘 하셨고 지금도 재단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때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강 교수님의 인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저하고 얘기할 때 역시 강 교수님이 그러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 일을 늘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아끼고 또 소통하고 그랬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강 교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여러 가지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실천하고 기리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정말 애석하게 1년 전에 가셨습니다만은 마음으로 영면하시고 또 그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의 변윤식 교수님 모시고 추모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광 교수님이 저희 곁을 떠나신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인천 지역사회와 인천대학교에 안 계시면 안 될 인물이셨던 강 교수님이 안 계셨던 1년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의논할 상대가 없었던 힘든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강 교수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1989년 어느 날로 기억됩니다. 인천대학교 교수회의에 나타나신 강 교수님의 모습은 청바지에 청자켓을 입으신 예술가의 모습이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의 인상은 과묵하시고 접근하기가 힘든 강한 투사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시립화 및 민주화 일로 자주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속마음은 정말 다정다감하시고 따뜻한 인간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성격은 매우 신중하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당황하시지 않는 침착한 성격이셨으며 합리적인 판단과 함께 과감한 결단력을 지닌 민주화 운동에 최적화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리더십으로 인해 인천대학교가 시립대학이 될 수 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후 교수협의회장을 하시다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신임을 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많이 억울하시고 속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항변도 없으시고 웃으시면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대인의 모습에서 참다운 리더십과 인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당당한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4년 시립화가 되었을 때 만 39세의 나이에 힘든 학생시장직을 제의받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 강 교수님이 오시더니 우리가 지역사회에 좋은 대학을 만들자고 시작한 시립화 운동이니 같이 끝까지 잘해보자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던 자상한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일이 있을 때마다 배후에서 학생들을 설득하고 지도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강 교수님이 은퇴하신 후에 강화도로 인천대 교수님 몇 분과 함께 방학 때 한 학기에 한 번씩은 찾아뵙고 학교 소식도 전하면서 식사도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늘 인천 지역사회와 인천대학교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역사회와 대학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강 교수님은 안 계시고 저희 곁을 떠나셨지만 인천 지역사회와 인천대학교가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와 대학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는 것이 강 교수님의 뜻을 진정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모님을 가끔 찾아뵈면서 옛날 일들을 추억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강 교수님 추모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교회 오용호 신부님 모시고 주도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또 사랑했고 함께 인천 지역사회에서 동지로서 지내왔던 강강 교수님의 주기를 맞아 우리가 고인을 기리며 추모하는 것에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천 시민사회 큰 기둥이셨던 강강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중미술 1세대 화가로서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불온작가로 낙인 찍히시고 작품들을 압수당하는 고초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으시고 한 예술가로서 양심을 지키시며 지성으로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셨습니다. 인천대학 교수로서 인천대학 시립화에도
큰 공로를 세우신 그러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인천대학교 시립파에 있어서 개신교인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천주교 신부들 또 그 밖에 여러분들이 같이 저도적으로 함께 일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많은 불이익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시고서도 당신 자신을 바치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천 지역사회에서 강강 교수님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인천 지역 사회 발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10년부터 13년까지 제3대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공직하시면서 우리 모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임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마 인천문화예술계에 큰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인천지역 문화예술계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고인은 작가 노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술가는 한 시대를 고발하고 정화시키는 예언자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근간이 뿌리채 뽑혀나가고 흔들리는 현실에서 강강한 교수님과 같은 지성인과 예술가가 참으로 그립습니다. 또 필요로 합니다. 오늘 강강한 교수님의 일주기를 맞아 교수님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가 하나 되는 데 헌신하셨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힘을 모으고 추진해 나간다면 하늘에서도 강강 교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강강 교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가 인천 지역 사회와 한반도 평화통일과 민주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수님 생전에 우리들에게 좋은 빛을 보여주시고 또 헌신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일주기 추모회를 하면서 그러한 정신을 꼭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시고 사실은 강한 선생님을 추모하실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후에 또 식사 자리도 있고 또 묘소에서 가서도 함께 나눌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강한 선생님 기억들을 계속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저희가 그 강한 선생님의 인터뷰하신 육성 녹음 그리고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요. 강한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을까 이런 부분들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만도 북청은 조상님들 고향, 아버님 고향이고 만주 목당강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기는 목당강에서 태어났고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아버님이 우리를 데리고 북쪽 쪽으로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종사를 시키면서 어떤 사업했던 사람, 지주 이런 사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니까 그 당시 살벌했던 모양이에요. 아주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 해갖고 6.25 3년 전에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한경남도 정읍 장항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술 선생이 이제 미술관 활동을 하고 그 당시에 특활이 좀 유행했어요. 그 당시 광화문 중심으로 해갖고 경북, 이화, 경기, 서울고등학교
활동이 많았어요. 이 미술관 하라서 그냥 낭만적인 기분이 들어서 했는데 계속 미술관 활동하다 보니까 미술대학 가고 싶어지고 그런 거죠. 내가 대학을 6년 다니고 그랬어요. 6년. 59년에 입학해갖고. 대학교 막 들어가던 해, 그전까지는 그래도 미술 한다고 하면 아버님이 뒷바라지 해줄 여력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해라 했는데, 들어간 해 아버님이 저 직장암이 걸려가지고 거의 3년 동안 대수술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딱 끝날 때 완전히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집이. 휴학하고 또 아르바이트 막 하고 1년 벌어서 또 꼭 하고 또 다니다 휴학하고 1년 벌어서 꼭 하고 한 말 6년 걸렸어. 65년도에 졸업하고 대학 6년 졸업하고 근데 딱 들어가니까 막막하더라고. 월남 전에 한국군이 차출될 때 막 가만히 생각하니까 월남 가면 그 당시에 공급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 나겠다고 그랬지. 그래서 월남에 근무하고 귀국해서 제대하자마자 강원도로부터 쫙 혼자 여행을 떠나가지고 제주도까지 갔어요. 제주도 남편 처음 간 거지 그때. 아니 난 너무 좋은 거야 분위기가. 그래서 그 교육청에 그냥 무조건 찾아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미술선생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마침 자리가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원대 복귀하고 제대하자마자 그냥 제주도로 좀 내려갔어. 거기 미술선생 하면서 또 제주대학에 미술과가 생기면서 인연이 돼갖고 거기 조금 있다가 올라갔지. 은사님 유병재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서울대 은사님이신데 그 구경한다고 내려오셨어. 그림 좀 보자 그러면 고등학교 미술실에서 그림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로 올라올 때가 된 것 같다고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 올라오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제주도하다고 외로운 거야. 그냥 가자고 계속 그러더라고. 인천에 마침 우리 동서가 집이 비어있으니까 와서 살라고 오는 바람에 인천에 서울로 못 가고 인천으로 오자고 81년 말인가 82년 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냥 인생 그냥 그닥 쓰는 거예요. 시야도만 걷는 인천 대학이었잖아. 재벌도 저쪽에 살았으니까. 인천대 시간 나오다가 한 2, 3년 걸렸나? 여기저기 시간 강사하면서 생활하는데 인천대에서 교수를 공채한다고 공고를 했더라고. 세가를 뽑는데 해당되는 게 저도 서울대 나오고 나밖에 없는 거야. 세가는 딸려장 받고 이제 며칠 근무했는데 교무처장이라는 사람이 일요일날에 신촌에서 좀 모이래. 이 친구가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앉아. 자기 소파에 앞에 소파 옆에 있는데 그 마루 바다 가리고가 안 되는 거야. 또 경찰이 하나 쭉 앉더라고 그 앞에. 그냥 앉았어. 앉았더니 경무처장 그 교수 아니야 그 양반. 교무처장 엄청 야단치더라고 우리들 앞에서. 뭐 학교 뭐 그렇게 해갖고 니들 뭐 대못했냐 하면서 막 거의 쌍소리 비슷하는 거래. 야 이거 완전히 미친놈 아니냐 싶더라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에이 이것이 안 되겠다. 신임으로 발견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이거 학교 이거 문제 좀 개선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같이 움직였지. 81년도에 오늘의 작가
이런 전시의 명칭이 있어요. 서울문예진흥원 전시장에서 전시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작품들이 문제가 된 거지. 중앙청 들어가는 그 입구 그쪽에 있었는데 권력기관 안정기에 비수는 거 있었어. 왜 선생님 작품이냐? 그렇다. 언제 그랬냐? 80년에 그린 거다. 81년 그 전시에 주는 거다. 지금 이 작품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좀 잘해달래. 근데 이 작품 내용이 뭐냐? 그래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뭐 서정적인 뭐 이런 거 은근히 거뿐하더라고 사실 세계는. 그 당시 거기 끌려 들어가면 다 죽어 나온다고 이미 소문이 나는데요. 그런 걸 표현한 거다. 이 작품을 국가에 보관시키래. 어? 자기네가 앞서게 된 얘기지. 보관시키라고. 노태우 정권 들어서면서 막 문광부에 막 그냥 항의하고 그래갖고 노태우 정권 때 찾았지. 근데 인천 그 당시에 미역이 있었고 인천 미역. 그리고 인천에 민예총이 처음 생길 때 새로운 이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예총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이정구 선생하고 처음 알게 되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 내 자신이 뭐 성가도 못했는데 남의 얘기하는 게 우습지. 인천에 있는 작가분들 몇몇 빼고는 대부분이 나를 포함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작업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너무 쉽게 편하게 작품을 만들고 활동하고 그리고 기존 작가로서의 그런 뭐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치열한 어떤 작가의식이나 어떤 작업의 어떤 치열성 같은 게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남과 북이 갈라져 있으면서 서로 적대시하면서 엄청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남과 북이. 이런 걸 빨리 극복하려고는 진지한 고민들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죠. 그 인터뷰 보면 우리 사모님 취임새가 좀 많이 나오시죠? 그 옆에 우리 조연으로 아니라 인터뷰의 취임새였답니다. 네. 오늘 이 작품을 구성해 주신 그 윤진현 님이 실제로 살아계실 때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 마치 인터뷰한 귀한 자료가 있는데 이 사업이 문화재단에서 한 사업입니다. 현재 살아계신 인천 지역의 작가분들의 이런 걸 남기자라고 한 사업인데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강강 선생님의 육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 들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그 모신의 협동조합에 있는 여백이라는 여백님이 또 편집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모의 노래 들을 시간인데요. 이분들은 노래하는 그 약간 예칭이세요. 쫄리님과 기타 치시는 신진님이 모여서 만든 그 콜라보 밴드고요. 그래서 이름이 준수한 밴드입니다.
중성 밴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음악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꾸자 뭐 이런 벌써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어쿠스틱 듀오 밴드고요. 오늘 노래는 두 곡을 해주실 건데요. 그 노래분들이 다 강강 선생님이 영상에도 보셨지만 강강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선곡한 노래 어떤 노래인지 하면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노래하는 쫄리고요. 기타로 연주하는 신희준 기타리스트입니다. 늘 시대, 지역과 함께 하셨던 강광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아주 오래된 민중가요 한 곡을 부를까 합니다. 1980년대에 발매됐던 노차사 1집에 수록된 곡이고요. 갈 수 없는 고향이라는 곡입니다. 고향은 태어나서 자란 곳을 말하지만 보다 그 근원적인 그리움의 원형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화폭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골라봤고요. 전에는 그 어떤 시대의 굴곡 때문에 고향을 등지거나 집을 떠나곤 했는데 뭐 오늘날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살고 있던 동네를 잃어가고 있는 또 다른 실향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갈 수 없는 고향 부르겠습니다. 물결 따라 출렁이는 그리움 얼굴 어두운 강내음이 내 마음을 적시네. 갈 수 없는 그리움 내 고향 나는 가고 싶지만 내가 갈 수가 없네. 이따금씩 지나가는 기차를 보며 내 고향 산하늘이 그리워지네.
수가 없네. 다음 곡은요. 우리 결의가 하나 되기를 늘 영원하셨던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분단, 삶, 그리고 생태를 담아서 지은 노래 한이 바닷가라는 곡을 부를까 합니다. 이 곡은 그 우리나라 최북단선 백령도 그 안에서도 그 이북단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진천리 끝에 있는 한이 바닷가의 풍경을 담은 곡인데요. 그 북한 땅이 아스라이 손에 닿을 듯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분단을 그저 그 바닷가, 작은 바닷가인데 서 있으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분단의 땅이 전박이 물범이 찾아오는 생태의 바다이기도 하고요. 또 한켠 그 검은 현무암 바위에서 굴을 따는 진천리 분들에게는 또 그 민중들의 삶의 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단, 삶, 생태 이런 풍경들을 담아서 제가 노랫말을 짓고 노래를 만들어서 한이 바닷가라는 곡을 오늘 부르려고 합니다. 예, 노래하겠습니다. 물범 쉬러 오는 한이 바닷가 물범 만나러 가는 진천리 마을길 담벼락 사이사이 구불구불 마을길 손길로 자란 노른밭 흐른 내 하늘과 맞닿은 바다 좁은 문 사이사이 거뭇한 대지의 속살 찬란하게 빛나는 눈부신 햇빛 차디찬 시립바다 거꾸로 박힌 용치 서쪽 북한 끝 바다 넘어 손 닿듯 선명한 내 아비어미의 그리운 땅 찬란하게 빛나는 눈부신 햇빛 차디찬 시립바다 거꾸로 박힌 용치
불러주신 우리 준수한 밴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모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강강 선생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깊고 넓고 많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기억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와주신 강강 선생님 일주기 추모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일주기 추모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